엔비디아도 지금 자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막 지지하려고 하는 요런 자리들 여기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지지하다가 못하고 지금 음봉이 몇 개입니까?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툭 떨어졌고 여기까지도 볼륨 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시간으로는 또 바로 3%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100달러 이하 정도까지 한 96달러, 7달러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마이크론도 여기까지 빠지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극한의 점까지 온다. 그러면 또 100달러 이하 96달러 때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같이 연동해서 국내 반도체주를 보는데 오늘은 만약에 반도체주가 오전에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양봉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략 구강. 전략 구강이요. 예. 왜냐면 일단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IR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또 분위기 바램이죠, 바램. 그렇지. 네, 예. 기대감. 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좀 바뀔 걸로 플러스 알파. 행운의 넥타이. 저 좀 주세요. 됐어. 이건 나만 갖기는. 부적이라도 뭐 좀 주세요. 이거 우리 가족분들 오래되신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또 19억 8천만 원 당첨된 분의 그 행운의 기가 담긴. 그분은 어디 뭐 하세요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저 주식까지 대박 나신 거 아닐까 싶어서.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요. 오늘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 실적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 여부 요거 봐야 될 것 같고 10시 반에는 중국에서 PMI 지표 발표됩니다. 그래서 PMI 지표 쪽에서 혹시나 반전 별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게 12시입니다. 예.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융 정책 결정할 텐데 요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달러 N부터 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것부터 보시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단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이번에 아니 근데 또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그 압박. 너네 지금 빨리 안 해? 금리나 이 시장의 인상. 압박. 예. 야 요새 불안한데?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액션을 뭔가 심적인 부담. 네. 연준 위원들한테. 네, 이게 끝나고 이제 또 FOMC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먼저 요거부터 체크를 해야 외국인들의 반응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고 오후장 보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충격 나와서 한번 이쪽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약간 요런 단계쯤의 변화 같아요. 한번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급하게 장중에 밀렸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거의 이 정도 갔다가 돌아가면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는데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그냥 7월 말입니다. 네, 그냥 7월 말이면은 이제 장마 끝나고 8월달 쨍쨍. 8월달은 뜨니까 쨍쨍. 뭔 네. 소리야? 오늘 심기 불편하니까 그냥 어디다 그냥 기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큰 그림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무슨 네. 애플이 구글 거 쓰면서 엔비디아 손절한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네. 왜 지금 여기서 반응하느냐 이거는 지금 수급이 같이 겹쳐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왜 그랬느냐 일단 엔달러가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네. 달러 엔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거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빠진 만큼 또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뀔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이 좀 험난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네, AI가 트렌드로 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게 거의 마무리됐고 끝났다라고 보는 초입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정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이 아픈 거긴 뿐인데 네. 무슨 차트에 보조 지표가 이렇게 많으세요? 네? 보조 지표가 이렇게 많으세요? 와, 저 여러 가지로 같이 다 봅니다. 와, 오실레이터, MACD 다 들어가 있으시네요? 와, RSI도 봐요. 와, 그럼 주식 엄청 잘하시겠네요. very much. 예.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지금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견디는 섹터, 어제 보니까 그거 하나 잠깐 볼게요. 어제 보니까 또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또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가는 반짝하다가 좀 밀렸는데, 어제는 또 특이하게 에코프로 그룹들이 시장에서는 이 수급 보면요. 이런 수급 보고 있다 그러면 와 외국 기관 순매수니까 붙어 이런 쪽에 고민이 커질 것 같고 거기다가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제 강했었죠. 마찬가지로 기관들 매수세 들어오고 이제 거의 바닥 탈피 돌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BM이 그렇게 뭐 나쁜 조금 예상보다는 좀 나은 실적으로 네.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 안 좋았고 하반기 이제 개선 쪽으로 무게를 두는데 개선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개선은 이만큼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좀 꺾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삼성 SDI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삼성 SDI 전기차 수요 둔화 계속되고 있다. 별로 당장 안 좋다라고 네. 하지만 거기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다시 고성장하는 분야는 맞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수요 둔화의 이 카테고리를 딱 끊을 걸 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 다시 턴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길게는 2차전지 쪽도 보는 건 맞습니다. 보는 건 맞고 이게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축됐던 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데 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거는 저는 QA 확대가 전기차 저가 차량,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가 나와서 이거에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라인업들이 확인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에코프로 오늘 만약에 BM 같은 경우 이제 좀 돌파하나라고 보셨던 분들은 오늘 여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는 마음에 들긴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는 괜찮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19만 2천 원부터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19만 이게 다 약간 벌어졌네요. 요 라인들. 그러니까 즉 요때도 함께 같이 뭉쳐 있는 자리 쪽에 닿게 되면 빠졌습니다. 네. 이때도 좀 힘내나 싶었는데 이 저항선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때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즉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이탈해서 빠지기 시작해서 한 번도 제대로 요점을 못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시도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옛날엔 낙폭이 컸다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낙폭이 좀 밋밋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안착 신호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장이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금 크게 보면은 19만 5천 원대 여기서 안착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물 타가지고 비중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19만 5천 원대에서 제대로 딱 턴을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더 맞는 거 BM 기준입니다.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런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만약에 또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아침부터 힘들고 쭉 밀린다 그러면 시장에 반대쪽으로 쏠리는 2차전지도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왔었을 때 그 정도 라인 쪽에서 위쪽으로 탁 턴하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 흐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돌파시키게 되면은 혹시나 다음 목표가가 어디로 벌어져야 되냐면 한 22만 원까지 벌려져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들어올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안착하는 거 보인다 그러면 확인되면은 살려고 준비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서 민감한 가격대니까 그거 한번 두시고 변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조선해양이죠.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이런 기업들을 사실 뭐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조선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재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요 기자재 중에서는 피팅 밸브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대왕고래 쪽과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피팅 밸브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뭐 전통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LNG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낼 테고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에너지원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추 쪽이라든지 피팅 밸브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자재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슈퍼사이클과 트럼프 수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요 고환율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많이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 뒤에는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조선 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환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율이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지금 고점을 찍고서 밀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2023년도의 환율 레벨과 2024년도의 전반적인 환율 레벨을 고려해 봤을 때 환율이 높은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조선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에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준비를 했었던 자료예요. 산업별 순수출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놈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환율 상승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환율 쪽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볼 때는 또 신조성가라든지 중고성가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평균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2024년도가 되면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 요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수주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관련된 종목군들, 뭐 피팅 밸브 쪽에는 태광이나 성광밴드, 뭐 우리가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쪽에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삼성 쪽과 좀 연동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광 같은 경우는 중동 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DK락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요. DK락은 태광, 성광밴드 정도가 좀 규모가 큰 기업이니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발주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배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 보냉제 쪽이 변동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한국화분과 동성화이텍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뭐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 업황 자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메인이 될 거고요. 중심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LNG선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수주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겠지만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는 이 LNG 쪽에 대한 수급을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7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3년 정도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LNG 선에 대한 수주가 매년 60척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LNG 운반선이죠. LNG 이 화물창에다가 LNG를 실어가지고 운반을 해줄 수 있는 LNG선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화물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본행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NG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본행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 기자재라고 한다면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한화엔진 같은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화엔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선주도 많이 올라왔고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이 그 반등 속도가 상승의 속도가 늦었었던 쪽이 저는 요 피팅 밸브 쪽과 본행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태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 자체가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기자재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인텍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자 한다라면 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하긴 했어요. 뭐 피팅 산업 사이클과 유가 추이 해가지고 이제 피팅 2사 합산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들 그리고 뭐 올라가는 구간들은 여기 하단부에 있고요. 그리고 유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글로벌 오일 가스 투자 규모의 추이 및 전망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일이나 가스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피팅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좀 시장이 굉장히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어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지 좀 따져봤는데 일단 뭐 대왕고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고 기후대응 댐 후보지가 어제부터 갑자기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푸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나오면서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등락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지만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보수적인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방금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이런 기자재처럼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하반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상반기 때 만들어 왔었던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에는 살짝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